네, 안녕하세요. 경제 뉴스캐스트의 저는 파트하는 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 기자입니다. 예, 윤 기자님 뭐 보험 좀 몇 개 좀 많이 좀 드셔놓은 게 있나요? 저는 한 2개 정도? 실손 보험은 당연히 들어놓으셨을 것 같고. 아니요, 안 들었습니다. 네. 그래 보통 실손 당황하셨네요. 보험이, 네. 국민들의 보험이라 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놓긴 하는데. 네. 어쩌다 보니까 가입을 안 했더라고요. 네. 뭐 퇴직연금 보험? 그냥 되게 다들 이제 드는 보험 있잖아요. 뭐 이제 생명보험이랑 이제 뭐 운전자 보험 이 정도 들어 있습니다. 예. 오늘 좀 보험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저 좀 심각하죠. 예. 아니요. 저기 사실 보험이라는 게 네. 이게 아마 시대가 좀 많이 바뀌고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뭐 불현듯 동창이나 뭐 십몇 년 만에 전화가 온다. 아니면 평소 전화가 없던 사람인데 갑자기 만나자 그런다. 네. 그러면 두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보험? 카드? 생각하는데 결혼을 생각할 수도 그 있는데. 결혼이군요. 예. 네. 청첩장 주기 위해서. 네. 근데 이게 약간 시대가 바뀌어서 뭐 이제는 자기가 필요한 보험을 자기가 직접 들어가는 여러 시대로 많이 바뀌고 있긴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내가 만약에 뭐 우리 집에 화재 보험 필요하다. 그러면 가타부타 뭐 필요한 뭐 이런 필요 없는 거 다 빼고 딱 화재 보험만 필요한 그 청약만 딱 들고 드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싸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뭐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앞으로 당분간은 보면은 사람들에 대한 지인 보험 영업이 좀 많이 좀 좌우될 수밖에 없긴 해요. 네. 특히 뭐 부모님이 잘 아시는 보험 설계사나 아니면은 뭐 동창이든 뭐 친한 친구 부탁하는데 들어줘야 되는 보험이나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또 그런 보험을 또 대부분이 보면은 또 장기 보험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넣는 연금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변액 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험금을 갖고 이제 보험사 운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주식 투자하고 채권 투자하고 거기 나온 수익을 이제 내 보장 그거에도 넣어주는 거긴 한데 근데 요새 보험사들이 많이 어렵다고 해요. 특히 생명보험사들이. 왜냐하면은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이게 보험사를 목을 겨누는 칼이 됐어요. 그래서 네. 양날의 검이 된 저축성 보험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한국의 보험 산업은 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저축성 보험이 이끌었습니다. 뭐 은행 예적금 못지않은 금리를 보장하면서 다양한 보상 혜택까지 주다 보니까 인기가 많았어요. 네. 지금도 만약에 윤 기자님한테 뭐 보험을 가입해라. 근데 딱 보고 이후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만약 해지했을 때 원금 얼마만큼 보상을 받아요라는 게 주요 관심사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주요 관심사죠. 기왕이면은 내 보험 해지하거나 아니면 보상받았을 때 10년 뒤 20년 뒤에 원금이 그대로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네. 근데 여기에 예전에는 뭐 목돈 마련이나 노후 생활 자원까지 대비해주는 보험 상품까지 해서 저축성 보험을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만기 시 지급되는 액수가 납입 액수보다 많은 보험이 대다수긴 했어요. 그래서 60년대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우리나라 보험업계에서 다수를 잃었고요. 특히 또 이런 또 보험이 좋은 게 일단은 뭐 보험 원금이 보장된다는 단서가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보험금 내는 데 있어서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쵸. 나중에 이제 더 그쵸. 많이 받게 되면 당연히 넣을 수 있죠. 그리고 보험 설계사 입장에 봤을 때도 그 큰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비용 수수료도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래가지고 뭐 짜지부리하게 뭐 3만 원, 4만 원, 5만 원짜리 보험 파느니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연금 보험을 파는 게 더 큰 이득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류의 보험 상품은 가입자, 보험사, 설계사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었어요. 가입자는 원금과 함께 이자, 보험 보장을 받았고요. 또 보험사가 떼가는 뭐 물론 보험사가 떼가는 뭐 사업비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정 기간 가입을 유지하면 원금이 보장될 가능성이 높았죠. 설계사는 높은 수수료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소멸성 보험보다 납입 금액이 높은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월 납입 금액 규모에 따라 높은 설계사 수수료를 지급하는 보상 구조가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좀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은 이런 저축성 보험 가입을 유도하면서 복리 혜택 이런 얘기를 하시는 설계사분들이 계세요. 네. 믿지 마세요. 믿으면 안 되나요? 아니, 복리의 효과가 있긴 하는데 네. 지금과 같은 1% 저금리 구조에서는 복리라고 해봐야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5%, 7% 됐을 때는 확실히 인플레이션도 하니까 네. 20년 뒤에 원금이랑 뭐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그 뭐 5%, 7% 금리를 주는 뭔가 보험이든 저축을 하는 게 중요하긴 했는데 네.
굳이 지금 뭐 복리의 혜택, 복리의 마법 이런 거에 대해서 넘어갈 필요는 분명히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복리 때문에 뭘 가입하는 건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겠죠. 예. 이미 지금의 시점에서 복리는 우리나라에서 의미가 많이 좀 퇴색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워낙 저금리다 그렇죠. 보니까. 근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자산을 늘릴 수가 있어요. 보유 자산이 커지면 그만큼 운용 수익 액수도 커지게 돼요. 같은 1% 수익률이라고 해도 1,000억 원 자산과 1조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험사들이 자산 늘리기 경쟁을 할 때 저축성 보험을 적극 활용을 합니다. 설계사들한테 높은 보수를 준다고 하고 가입자들의 가입 유도를 받아요. 이런 구조는 SK텔레콤, KT, LG U+의 통신사와 판매 대리점 간의 관계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통신사들은 많이 팔아야 하는 스마트폰에 뭐 예를 들면 뭐 2010년 옴니아2 같은 거 저는 정말 그 분노를 치밀고 있는데 항상 많은 사례를 드시죠. 아이폰 사러 갔다가 속아서 옴니아2를 샀는데 알고 보니까 옴니아2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이랑 장려금 때문에 그 파시는 분이 저한테 옴니아2를 민 거다. 맞아요. 저도 다른 거 사러 갔는데 계속 이제 옴니아2를 추천하시더라고요. 유도를 하죠. 왜냐하면 그게 수당이 더 많이 떨어지니까. 저는 안 샀습니다. 요새도 비슷해요. 삼성이나 LG폰 파는 게 애플폰 파는 것보다 더 많은 장려금과 수수료를 받긴 해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판매하시는 분들은 국산폰을 팔려고 하시죠. 저축성 보험도 바로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밀어내기를 많이 했었던 거죠. 저축성 보험의 전성 시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끝나게 됩니다. 1%대 혹은 그보다 낮은 금리로도 예전처럼 원금도 보장해주고 가입자들의 위험 보상을 해주기 힘들어졌어요. 특히 그 금융위기 전에 고금리 확정형 저축성 보험을 많이 팔았던 보험사들에게 큰 압박이 됩니다. 이자 수익은 해마다 줄고 있는데 가입자들에게 약속한 금액 있잖아요. 계약상. 줘야죠. 그렇죠. 지급해야 하는 액수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은행은 이게 대출 금리가 떨어지면 예적금 금리를 낮춰서 그 차이를 줄여요. 그리고 뭐 예적금을 해봐야 뭐 1년, 뭐 2년 뭐 이렇게 길게 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죠. 맞아요. 그렇지만 대출은 길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하죠. 그래서 그러나 근데 보험사들 저축성 보험은 은행 예적금과 달리 수십 년 장기 계약인 경우가 많아요. 은행처럼 신속하게 금리 조절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금리 환경의 장기화는 특히 또 생명보험사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생명보험은 가입자가 장기간 적립한 돈을 운영을 하고 사고나 사망 시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됩니다. 또 뭐 연금도 마찬가지죠. 가입자가 부은 보험금은 보험사가 나중에 갚아야 할 부채가 되는 거죠. 2010년대 초에 저금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보험사들이 변액보험을 많이 판매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주식 등에 더 많은 그 자산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운용을 하는 거죠. 당시 국내외 증시가 나쁘지 않았던 터라서 수익률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고 해요. 이 같은 노력에도 자산에 대한 운용 성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수십 년 길들여진 한국인들의 원금 보장 선언은 바뀌지 않았고요.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의 이자 마진 적자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이게 수치로 나온 게 있는데요. 2019년 기준 생명보험 계약자들이 지급하는 그 부채 적립률이 4.2%인데 운용자산 이익률은 3.5%로 0.7%포인트 역마진이 발생을 했어요. 쉽게 말해 보험 가입자들한테 맡긴 돈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은 3.5% 수익을 내는데 가입자들에겐 그보다 높은 4.2%의 이자를 줘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네요. 그렇죠. 또 울고 싶을 때 뺨 때린 격으로 새로운 형태의 회계 방식이 또 보험사들 압박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IFRS 17, 17이라고 하는데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부채로 잡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미래에 지급해야 될 금액을 자산이 아니라 부채로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금융사인 보험사 입장에 봤을 때는 재정 건전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부채율은 높아지기 때문이죠. 부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어디선가 확충을 해야 돼요. 조달을 하든가. 근데 쉽지가 않죠. 매출이 늘지 않으면은 그게 다 빚으로 되는 거니까요. 저금리 시대에 새로운 변화가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어쩌면 보험사에 기대했던 은행으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원금도 보장을 해주고 이자도 주면서 그때 보상까지 해주는 이건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 미래 위험 보장이라는 본래 보험의 역할이 더 집중해야 하는 뜻이고요. 실제 저축성 보험보다는 보장성, 비원금 보장형 보험 비중이 높았던 보험사들의 이익률이 좋고 재정 건전성 또한 괜찮은 거 봐서는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그 영업이익률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이익을 보면은 이런 저축성 보험의 비중을 최대한 줄여 외국계 보험사가 보장형, 그러니까 소멸성이죠. 원금은 일단은 뭐 해외에서 일반화된 형 공용이라는데 소액으로 해서 조금씩 넣는데 소멸되는 거지. 아, 나중에 뭐 만기가 되더라도 그쵸. 다시 돌려받지 않는 그쵸. 그런 보험인 거죠. 이거는 만약에 큰 사고가 벌어졌을 때 그때 보상을 받기 위한 구조가 되는 거죠. 약간 여행자 보험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변화 이미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뭐 틀리 보험이나 아니면은 네. 뭐죠 노인들을 위한 보험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아, 소멸성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약간 되게 스페시픽한 되게 이제 구체적으로 예. 뭔가 보장을 해주는 그런 보험들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뭐 예. 그렇죠. 애완동물을 위한 뭐 그렇죠. 보험 예. 뭐 이런 것 있듯이. 그러니까 그런 보험 같은 경우에는 소액으로 소멸성을 넣지만은 네. 다수의 가입자가 넣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고가 나가지고 어떤 사람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좀 보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담이 덜하긴 하죠. 어쨌든 뭐 생명보험사들의 어려운 이유 이런 걸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아마 네. 앞으로도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뭐 삼성생명도 그렇고 뭐 삼성화재도 그렇고 저희 뭐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손해율이 너무 좀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또 네.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높여야 되는데 또 가입자들이 또 보험료 높이는 거 싫어하잖아요 또.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동차 보험료 해마다 왜 올라가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왜냐면은 그만큼 보험사들의 수익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네. 저희 방송 잘 들으셨나요?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믿을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